안녕하세요. 신명 리모델링 대표 건축사 정희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시공 과정과 그리고 완공된 모습, 그리고 리모델링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알아야 될 중요한 꿀팁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많은 구독과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번 리모델링 건물은 30년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은 145제곱미터, 시상 2층 다가구 주택입니다. 리모델링을 하게 된 이유는 지은 지 30년이 되다 보니까 균열로 인한 누수와 단열이 취약한 문제로 결로 현상이 발생되고 곰팡이가 사진처럼 굉장히 심한 편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겨울철 냉난방비가 많이 나오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비효율적으로 쓰여지는 공간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고자 리모델링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철거는 먼저 내장재, 창틀, 천장, 바닥, 벽 순서대로 진행하고 다음으로 조금 더 효율적인 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창문의 크기나 출입문, 위치 등 구조를 변경하는 과정으로 진행했습니다. 시공 전 모습을 보겠습니다. 철거 전 외관 모습부터 보겠습니다. 공사가 끝나니 옛날 모습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바뀐 모습입니다.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기존 눈썹 기와를 철거하고 징크 판넬로 시공을 했고요. 또 기존 처마는 습기에 약하고 변색이 쉬운 나무 루바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내구성이 강한 PVC 루바를 설치해서 깔끔하게 시공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외벽 시장 벽돌은 기존 오염된 곳을 깨끗이 청소하고요, 벽돌 고유의 질감을 살려서 뿜칠 마감을 했습니다. 1층 출입구 부분은 징크 판넬과 알루미늄 파이프를 수직으로 시공, 1층 출입문 및 현관이 직접 보이지 않도록 시각적인 차단을 했습니다. 또한 1층 출입구를 강조하기 위해 삼각형 모형의 프레임 철망을 이용해 오렌지색을 칠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기존 계단의 구조 형태가 그대로 노출되어서 미관상 굉장히 불안정했었던 부분을 큐브블럭을 이용 안정감과 인테리어 효과를 주었습니다. 또 계단 난간도 스테인리스 난간을 철거하고 평철을 이용 모던하게 마감을 했습니다. 대지의 형태가 부지 현장으로 이렇게 골목으로 진입하는 느낌을 주었으나 담장도 건물의 외벽과 같이 동일하게 뿜칠해서 건물의 일부분으로 보여지도록 시공을 했습니다. 먼저 1층 투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거실은 기존에는 앞쪽에 분화문이 설치되어 있어서 굉장히 답답하고 환기나 채광이 전혀 되질 않아서 어둡고 침침한 구조였습니다만 분화문을 철거하고 거실 고유의 기능을 살리면서 채광과 환기가 잘 되고 천정은 우물천정을 설치해서 시각적으로 높이 보이도록 하였고요. 간접 조명을 설치해서 인테리어 효과와 또한 심플하면서도 모던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주방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원래 주방은 정면에 창문이 보이는 쪽으로 기역자로 싱크대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 침침하고 단열이 안 돼서 곰팡이가 까맣게 피어 있었는데요, 실내에 단열 보강을 했고요. 이번에는 싱크대를 일자로 설치하고 긴 복도용 주방이 골목 같은 느낌이 들어서 레일 등을 설치해서 분위기를 바꿔봤습니다. 정면에 보이는 창문을 높이를 키워서 설치해 놓으니까 환기나 채광도 좋고 훨씬 더 개방감이 좋아졌습니다. 여기는 방인데요, 사진과 같이 예벽에 단열 보강을 다 했고요.
붙박이장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기존 창문은 4짝으로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요. 창문 짝이 많아지면 단열성도 떨어지고 미관도 개선할 겸 하이사시 이중창을 2짝 비대칭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다시 거실입니다. 보이는 벽면은 TV가 설치가 될 곳인데요. 심플한 분위기 연출을 하고자 템바보드를 투톤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창문과 벽 사이가 단열이 안 돼서 역시 곰팡이가 까맣게 피어있는 모습이 보입니다만, 여기서 꿀팁을 하나 드리자면은 집이 춥다고 외벽만 단열을 하고 나면 외벽과 접한 내벽도 결로로 인한 곰팡이가 발생, 하자가 생긴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시고, 외벽과 접한 내벽 부분도 반드시 최소 40에서 60cm 정도는 내벽도 단열체를 꼭 붙이시기 바랍니다. 여기 현장 같은 경우에는 외벽과 접한 일부분만 단열 보강을 하다 보면 벽에 턱이 생기고 평활도가 좋지 않아서 공사비는 다소 더 들어갑니다만, 내벽도 전체 단열과 석고보드를 시공하니까 도배와 마감이 역시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발코니로 나가보겠습니다. 기존에는 벽이 페인트와 천정이 알루미늄 스팬들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어둡고 칙칙했었는데요. 천정도 기존에 알루미늄 스팬들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겨울철 결로로 인한 물방울이 떨어지고 여름에는 또 빗소리에 소음이 굉장히 심하게 났었는데요. 이번에 진급할렐로 교체 시공을 해서 결로와 소음이 다 해결될 것 같습니다. 발코니 내벽도 외벽과 마찬가지로 아트스톤 뿜칠해서 마감을 했고요. 여기는 보일러실입니다. 기존 보일러는 집이 없다 보니까 겨울에 동파 위험이 있어서 이불로 꽁꽁 싸매서 사용을 하셨다는데, 이번엔 판넬로 집을 짓고 뿜칠을 하고 나니까 한결 깔끔해졌습니다. 보일러 하부에 보면은 수도 배관 잠근 밸브가 하나 보이는데요. 여기서도 꿀팁을 하나 드리자면은 반대쪽에 역시 세탁기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 수도 배관이 지나가는데요. 동파 방지를 위해서 잠금 밸브를 여기에 설치를 해놨습니다. 외부에 수도 시설을 설치할 경우 알아두시면은 겨울철 동파 방지와 고생과 비용을 아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화장실로 가보겠습니다. 화장실도 보수공사를 여러 번 했었는지 문턱이 있어서 굉장히 불편하셨을 텐데요. 이번에 기존 바닥 배관과 벽 배관을 모두 또 철거하고 폐쇄하고 새로 신설했고요. 바닥 배관을 낮춰서 시공했더니 문턱이 없어지고 한결 사용하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바닥은 방수를 2차 하고요. 벽과 같은 색상으로 타일 시공을 했습니다. 바닥과 변기, 세면기 등은 매질을 실버 시그널 줄눈 시공을 해놓고 보니까 한결 정돈된 느낌이 납니다. 기존 바닥에 수도 계량기인 고메다가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요. 벽 속에 수도 계량기함을 묶고 점검구를 설치해 놓으니까 바닥이 깔끔해졌습니다. 또한 화장실에 창문만 있고 광재 환기 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서 겨울철 난방 및 냄새 제거가 쉽지 않았었는데요. 이번에 천정에 광재 환기팬을 설치해서 겨울철 난방과 그리고 창문을 열지 않고도 냄새를 쉽게 배출하게 됐습니다. 저기 기둥처럼 보이는 부분이 기존 벽 속에 매엽되어 있는 배관을 폐쇄하고 새로 하수관 및 오수관을 설치를 해서 피트를 만들고 관리와 보수가 쉽도록 개선을 했습니다. 여기는 원룸 세대인데요. 여기가 현관문이 되겠습니다. 기존 현관문은 철문으로 되어 있어서 단열에 취약해서 이번에는 모든 세대를 단열 방음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여기서 꿀팁을 하나 드리자면요. 단열 방음문과 일반 방음문의 차이는 고정된 부분이 힌지로 되어 있느냐 경첩으로 되어 있느냐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물틀 구조도 약간 다릅니다만 경첩으로 되어 있으면 밀착이 잘 돼서 기밀성이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여기는 원룸 세대인데요.
보이는 부분이 주방이 되겠습니다. 기역자로 되어 있었던 싱크대를 일자로 바꿨습니다. 여기는 화장실입니다. 옆 세대와 마찬가지로 기존 바닥 배관을 철거해서 문턱을 낮췄고요. 역시 여기 화장실도 바닥에 수도계량기인 고메다가 설치되어 있었던 것을 벽에 매입 깔끔하게 했고요. 이 화장실은 평소 오수와수가 잘 안 내려간다고 해서 확인을 해봤더니 배관에 공기구멍이 설치가 안 되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배관에 공기구멍을 설치했더니 물이 잘 내려갑니다. 여기서 꿀팁을 하나 드리면 평소 화장실이나 하수도에 물이 잘 안 내려가는 경우 배관이 막힌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공기구멍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알아두시면은 비싼 돈 주고 기술자 불러다 진단할 필요 없이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방으로 가보겠습니다. 천정에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했고요. 외벽과 내벽, 바닥에 단연 시공을 역시 했고요. 창문 역시 4짝 창문을 2짝 비대칭 이중창을 설치했습니다. 등도 천정에 매립하여 깔끔하게 마감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층에 왔습니다. 바닥은 포세린 타일을 시공했습니다. 여긴 현관이고요. 외풍을 막기 위해 중문을 심플하고 슬림한 삼연동 도화를 설치했고요. 여기는 주인 세대입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안방으로 가보겠습니다. 저기 보이는 창문이 기존에는 바닥까지 내려와서 개방감은 있었는데 안방으로서의 단열 및 프라이빗이 취약해서 창문 높이를 줄여 시공했더니 한층 더 아늑하고 단열이 훨씬 더 좋아질 것 같네요. 천정에는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고요. 붙박이장이 설치되어 깔끔한 것 같네요. 네, 여기는 주방입니다. 기존에는 기역자 싱크대가 설치되어 있었는데요. 발코니로 나가는 문을 중앙에 설치하고 좌측에 싱크대를 일자로 설치를 했습니다. 발코니에 있는 수도도 겨울 동파 위험이 있어서 주방 싱크대 안에 수도 잠금 밸브를 설치했습니다. 꿀팁, 기억 있으셨다가 유용하게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측에는 빌트인 냉장고를 설치해서 동선과 공간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발코니로 나가보겠습니다. 이 공간은 원래 보일러와 옥상으로 올라가는 사다리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 공간 활용을 전혀 할 수가 없었는데요. 사다리를 철거하고 보일러도 거실역 발코니로 이동 설치했고요. 내벽은 외벽과 같이 아트스톤 뿜칠을 마감했었고요. 천정은 기존 나무 루바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누수와 결로 현상으로 인해 부식되어 변색된 것을 철거하고 습기와 부식되지 않는 PVC 루바를 설치해서 깨끗하고 심플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옥상으로 올라가는 접이식 사다리를 설치해서 발코니 공간 활용과 편리함을 동시에 해결하는 만족스러운 공간이 되었습니다. 다시 거실로 나왔는데요. 현관에는 삼연동 중문을 설치를 했습니다. 모던하면서 투명유리 사이로 보이는 초록잎 나무가 마치 숲속에 온 듯 정겨움을 줍니다. 거실 벽면은 단조롭지 않게 가족사진이나 그림을 걸어 놓을 수 있도록 한쪽을 템바보드로 시공해서 임팩트를 주었습니다.
2층은 천장이 옥상 슬라브이다 보니까 단열이 취약해서 외벽 단열은 물론 천장에도 100mm 우레탄 보드를 별도로 시공했습니다. 단열 시공으로 천장이 약간 낮아 보일 수가 있어서 개방감을 줄 수 있도록 우물 천장을 최대한 높게 시공하고 간접 조명을 설치해서 답답함을 해소했습니다. 앞에 보이는 문이 두 개가 보이는데요. 왼쪽은 발코니로 나가는 문이고 오른쪽은 화장실 문입니다. 전에는 왼쪽 발코니로 나가는 문 높이가 낮아서 많이 불편했었는데 높이를 커팅해서 화장실 문이랑 같이 맞춰 놓으니까 사용하기도 편하고 미관도 좋아 보입니다. 발코니로 나가 보겠습니다. 철거 전 모습이고요. 현재는 주방 뒤쪽에 있던 보일러를 이쪽으로 설치했습니다. 천정도 기존 나무 루버를 철거하고 습기와 변색을 방지하고자 PVC 루버를 설치했습니다. 벽은 외부과 동일하게 아트스톤 뿜칠 마감했습니다. 다음은 화장실입니다. 아래층과 마찬가지로 기존 하수배관 철거 후 신설하고 타일 시공도 깔끔하게 마감을 했습니다. 다른 층과 다르게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수도배관의 동파 방지를 위해서 천장 점검구 위에 수도 잠금 밸브를 설치해서 관리를 용이하게 했습니다. 여기도 겨울철 공기순환과 환기를 위해서 강제 환기팬을 설치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방입니다. 여기도 다른 방과 동일하게 천장에 등을 매입해 마감했고 창문에는 추락 방지를 위해 심플한 난간을 설치했습니다. 옥상으로 가보겠습니다. 기존에는 옥상 바닥이 울퉁불퉁하게 엠보가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눈썹기와 지붕도 낡고 기와장이 떨어질 위험이 있어 철거를 같이 했습니다. 현재 깔끔하게 징크 판넬로 시공을 했고요. 옥상 방수도 샌딩 작업 후 우레탄 방수 공사를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금 보이는 부분은 아까 화장실에서 설명한 오수, 하수, 공기 구멍인데요. 이렇게 밖으로 노출시켜 원활하게 공기순환이 될 수 있도록 시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리모델링 시 꼭 체크해야 하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경험이 많고 건축을 전공한 라이선스가 있는 전문 시공 업체인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리모델링은 신축과 달리 시공 과정에서 예측할 수 없는 변수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전문성이 부족하면 공사가 일시 중지되거나 지연될 수 있습니다. 전문성이 있으면 빠른 대처가 가능하고 공사가 중지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둘째, 리모델링 시 건축주와 시공자 간의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어야 좋은 건물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때 서로 신뢰가 없으면 트러블이 생기고 완성 후 건축주의 만족도 또한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투명하게 공사 과정을 공유하는 시공자의 역할도 중요할 것입니다. 영상을 마치기 전에 철거에서 완공까지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주신 건축주분과 공사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